23번째 별들의 제전 2018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예선 4회전 보내드립니다. 이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항상 그렇듯이 이번 삼성화재배도 중국풍이 세긴 셉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아직까지 한국의 그 정예 선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대구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드를 제외하고 지금 15위권의 기사들은 모두 다 살아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대회 정보 보고 오시죠. 중앙일보와 한국방송공사가 주최하고 한국기원이 주관하는 2018 삼성화재배입니다. 우승 상금 3억 원이고요. 시드는 한국 5명, 중국 5명, 그리고 일본 2명이 미리 받았습니다. 네, 오늘은 좀 상위 랭커라고 할 수 있는 신민준 선수의 대국 그리고 이지현 선수의 대국을 준비했는데요. 일단 이지현 선수는 좀 강한 상대를 만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천야오의 선수는 중국 랭킹 7위고요. 네. 어제죠. 판인 선수한테 이게 올라갔기 때문에 역시나 강한 기사인데요. 이지현 선수도 지금 이기면서 예선에서 3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본선까지는 딱 2판이 남았습니다. 오늘 이지현 선수의 대국 그리고 네, 신민주 선수의 대국까지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요. 이 판도 물론 천야오의 구단이 강하긴 하지만 이지현 7단은 지금 현재 국가대표로서 한국팀의 거의 정상권에 있는 선수거든요. 조금 걱정되는 건 이지현 7단이 이번에 랭킹도 좀 떨어졌고 성적이 좋다고 볼 순 없어요. 랭킹이 항상 그 10위권, 10위권에서 15위 이 주위를 지켰는데요. 이번에 21위로 떨어졌어요. 6계단이나 내려갔는데 아마 22위권으로 떨어진 기억이 이지현 7단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오랜만에 22위권으로 내려갔는데요. 워낙 성실하고 공부량이 많은 선수라서 다시 10위권 진입할 것으로 보이고요. 두 선수는 이번이 첫 대결입니다. 아무래도 천야오의 구단은 세계대회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선수인데요. 이지현 7단은 아직 세계대회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어요. 대신에 KB 바둑리그에서 오랫동안 이지명으로 활약을 하고 있죠. 항상 본인도 그럴 겁니다. 세계대회 성적이 아쉬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통합 예선을 대하는 마음이 남다를 겁니다. 이 통합 예선 뚫기가 만만치 않죠. 최소 5판을 내리 승리해야 되니까요. 분명히 한국이나 중국의 강자들을 한 3판 정도는 이기고 가야 본선에 진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한국이나 중국의 시드를 받은 선수들이 예선 나가라고 하면 사실상 탈락 많이 할 것 같아요. 올라가기 만만치 않죠. 그만큼 통합 예선의 벽을 뚫기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지현 7단이 보통은 이렇게
반대로 걸치거나요. 뭐 이렇게 갈라치는 방향이 이곳이 많이 두는데요. 아니면 3-3을 요즘엔 더 많이 두죠. 예전에는 날일자, 요즘에는 3-3이 대세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날일자로 걸치는 방법도 실전에서 종종 나와요. 날일자로 받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그때 이제 백이 선택할 수 있는 수는 여기를 걸쳐두고 날일자로 지키는 방법, 그리고 바로 붙여서 이런 식의 진행이 네. 실전에 종종 등장합니다. 날일자로 걸쳤을 때는 여기를 붙이는 진행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흙은 뚫는 건 없나요? 이 배석에서는? 위에를 잇지 않고 네. 여기를 뚫어가는 거죠. 뭐 뚫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끊고 두고요. 제압을 해야 되는데 일단 선수로 백이 귀를 도려냈기 때문에 백이 불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날일자나 눈목자로 오게 되면 뭐 아마 바로 결행을 할 겁니다. 흙이 지키지 않으면요. 이 뒷맛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수로 귀를 차지하는 거는 백이 불만 없어요. 네. 네. 네, 천야오의 구단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 상황에서는 날일자를 많이 둡니다. 물론 높게 갈 수도 있겠죠. 한 칸으로요? 네, 높게 가게 되면 백은 그냥 전개를 하거나요. 아니면 요즘에는 이것을 또 들여다보고 이을 때 이 진행을 많이 합니다. 네. 한 칸일 땐 왜 안 붙일까요? 한 칸일 때요. 네. 본 그러게요.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한 칸일 때는 많이 안 붙이네요. 뚫으면요.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이 됐을 때 이건 제압이 된 건가요? 네, 이 돌이 여기와 여기 차인데요. 중앙 방면으로 이었을 때 전투는 이곳에 있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곳에 있으면 여기가 좀 열려 있죠. 네, 변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한 군데 선택을 안 하면 여기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했을 때 단수 치고 있나요? 네, 있고요.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요. 이제 이거 높은 것과 낮은 것의 차이인데요. 위에 보시면 이 흙 넉점이 좀 두텁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위로 가까이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수도 선택을 한다면 약간이라도 여기가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느낌은 드네요. 종합해보면 네, 백이 이런 데 왔을 네. 때요. 날일자가 있으면 뭐 늘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요. 지금처럼 위에 있으면 여기를 늘어도 또 아래가 비어 있기 때문에요. 깊게 생각해 보진 않았지만 지금 해보니까요. 약간 날일자가 난 느낌이 들어요. 네, 역시 붙여갑니다. 천야오의 구단은 어제 판인 선수와의 대결에서 제가 그 바둑을 사실 중간에 올라가서 한번 봤는데요. 정말 난타전이었어요. 곧 끝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위험한 생사를 건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좀 전에 참고도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네. 하나 밀어두고서 뭐 이런 자리를 가는 것이 보통이죠. 발 빠르게 네. 가는군요. 아니면 3-3도 네. 가능하고요. 천야의 구단은
한국 기사들한테 예전이나 지금이나 정말 까다로운 기사로 유명하고요. 특히 박정환 구단의 천적으로 네, 박정환 구단을 많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올해도 네. 갑조리그에서 한번 승리를 거뒀죠. 2016년도 이후에 박정환 구단한테 5연승을 거두고 있고요. 네. 통산 성적도 19승 13패로 앞서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한테 이렇게 성적이 앞서 있는 기사는 천야오헤 구단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천야오헤 구단은 신진서 구단한테도 4전 4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우리 기사들을 좀 껄끄럽게 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신진서 구단이나 박정환 구단은 실리의 베이스를 둔바둑을 운영하잖아요. 네. 그런데 천야오헤 구단이 실리에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타계에도 강하고요. 흔들림이 없이 단단한 바둑을 두기 때문에 그 벽을 뚫어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천야오헤 구단이 바둑이 단단하게 잡히면 네. 잘 못 뚫어내요. 보니까 그 기풍의 상성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천야오헤 구단을 많이 어려워하고요. 이세돌 구단이나 김지석 구단은 천야오헤 구단한테 성적이 약간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박영훈 구단도 괜찮고요. 천야오헤 구단한테는 한국의 정상급 기사들이 그 기풍의 그 상관관계에 따라서 성적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오늘 초반 중요하겠는데요. 네, 초반 어떻게 네. 바둑이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이지현 7단이 좀 편하게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판 국면 내내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천야오헤 구단이 원래는 이렇게 구단을 달거나 또는 이름을 알리게 된 것이 세계 대회가 많았는데 네, 요즘에 갑조리그에 많이 주력을 하는 것 같아요. 갑조리그 성적도 매우 좋고요. 네. 작년 2017년 갑조리그에서 26판을 둬서 19승 7패 다승왕을 네, 했었죠. 다승왕을 했었고요. 네. 전체를 통틀어서도 MVP를 수상했습니다. 최우수 선수상이죠.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던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이 또 주장전 출전을 했고요. 그렇죠. 올해도 7승 2패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맞섰던 상대들이 중국의 네노라는 강자들이고요. 그 1승 중에는 한국의 박정환 구단도 포함되어 있고요. 신진서 네. 구단도 있고요. 정말 대단합니다. 천야오헤 구단은 워낙 뛰어난 기재였지만 지금 정상권에 있은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아직도 실력 자체는 변함이 없고요. 약간씩 좀 상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뚫는 진행을 선택했습니다. 천야오헤 구단의 스타일과는 조금 맞지 않는 진행이긴 해요. 왜냐하면 좀 두텁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길도 내어졌고요. 이렇게 되면 백은 여기가 큰 자리로 남죠. 날일자나 눈목자는 귀가 비어 있고요. 대신에 변에 좀 한 칸이라도 더 갔기 때문에 힘을 네. 실어주는 수죠. 차후에 움직였을 때도 눈목자가 훨씬 더 흑한테에 압박감을 줍니다. 그러면 아예 많이 가면 안 되나요? 벌려서? 어디까지 갈까요? 한 화점 이 정도로요. 까지. 네. 이 정도로 가면 흑은 지킬 겁니다. 그래서 눈목자 정도로 가도 지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바짝 다가가면 지킬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것을 노리겠죠. 흑이요. 여기 네. 들어가게 되면 흑이 두텁기 때문에 오히려 이 101점이 엷어 보입니다. 이도저도 안 네. 되는 거군요. 지켜줘서 좀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히 가서 좀 애매하게 하는 것이 지금은 나을 것 같고요. 눈목자가도 바로 움직이는 것이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큰 자리가 여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당장 다음에 뭔가 흑한테 압박을 주는 수단은 없거든요. 그래서 흑이 날일자로 두고요. 받을 때 모양을 키워간다면 흑 자세가 좋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여기를 지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능동적입니다.
백은 어차피 굳힘이지만 흑이 조금 더 껄끄러워하는 부분은 상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변으로 네. 굳히고 싶은 자리입니다. 예, 역시 눈목자가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좀 더 강력해져요. 그래서 보통은 날일자를 많이 두죠. 실리적으로 두니까요. 네. 근데 지금은 눈목자가 정수로 보입니다. 역시 안 지키네요. 그렇네요. 네. 느리다고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둑을 좀 두텁게 운영을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실리에 민감하고요. 그렇다고 많이 10개도 두지 않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나 더 둬서 좀 발이 느린 수를 싫어하죠. 일단 발 빠르게 걸쳐갔고요. 협공이 협공을 나왔습니다. 합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데에서는 거의 10중 8구 날짜로 받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에는 이렇게 두 칸으로 흑이 높은 굳힘을 했을 때도 바짝 닿아가는 협공이 많이 나와요. 흑이 뛰어 올라가면 괜찮은 건가요? 띄워두면 이제 날일자 여기도 방법이 많아요. 근데 날일자 선택 물론 할 수 있고요. 좀 공격적으로 둔다면 높은 수도 있겠고요. 한 칸 더 가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하나 둬야지 흑이 막상 다음에 둬도 뭐 뛰어나가서 전투를 하고요. 이 교환 자체가 손해가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 교환을 안 하고 단순히 날일자로 두게 되면 흑이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게 되겠죠. 이 모양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견제를 하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흑도 기세상 그리고 배석의 상황이 한 칸을 뛰고 싶은 자리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3-3을 파는 것은 약간 싱거운 느낌이 들어요. 부분적으로는 정석이 될 수 있어도 뭔가 우측과는 잘 맞지 않는 느낌은 드네요. 이렇게 되고요. 네. 여기를 바짝 다가가게 되면 이 흙 모양이 사실상 이 두터움으로 인해서 많이 죽게 되죠. 거의 모양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이 진행은 흙이 내키지 않아요. 아무리 실리를 좋아하는 천냥후회 구단이라도 글쎄요, 이 진행은 피할 것 같은데요. 그럼 뛰고 씌우는 건 실속이 없나요? 가능합니다. 뛰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받았을 때요. 씌우는 것도 가능은 해요. 그래서 백이 이렇게 움직이면요. 위를 다 틀어 막는 거죠. 두텁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날일자로 달리겠죠. 근데 운영 자체는 쉽지는 않은 거죠. 네. 모양이 딱 하나라서요. 그리고 이제 그 형태가 뭐 괜찮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그 입맛에 맞지 않으면 네. 참 어렵거든요. 부담스러울 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냥후회에 대한 스타일은 일단 이렇게 두텁게 운영을 하고서 공격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글쎄요. 선택을 할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한 칸, 여기 3-3 들어가는 것, 그리고 이렇게 날일자로 두는 방법도 이 형태에서는 있습니다. 근데 다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여기를 걸쳐가요. 눈목자가 있는데도 걸쳐가는 것은 귀 지켜주는 거 좀 싱겁지 않을까요? 상당히 공격적이네요. 받으면. 받는 방법이 가장 네. 먼저 떠오르고요. 받게 되면 글쎄요.
사실 받아도 어디를 둬야 되는 건지가 어렵긴 합니다. 양걸침을 할까요? 근데 이렇게 돼도요. 여기가 득인 건지는 좀 의문스럽거든요. 백을 굳혀준 의미도 있어요. 분명. 상당히 공격적이네요. 백은 이렇게 귀를 지키면서 침착하게 받아줄 수 있고요. 공격적인 수법으로 본다면 붙여서 여기를 붙여서 교환을 합니다. 그리고 협공을 가는 거죠. 귀 너무 허술한 거 아닌가요? 이제 귀를 들어가게 되면 늘어서 귀는 네. 살려주고요. 이 두 점을 두텁게 제압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고려해 볼 만한데요. 근데 배석이 이렇게 되면 흑이 3-3을 파기는 또 편해져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변의 가치가 흑이 뻗어나왔기 때문에 좀 작아졌거든요. 그리고 3-3이 좀 비어있는 느낌도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면 흑이 3-3 파기에는 좀 수월해집니다. 좀 미묘하지만 네. 협공했을 때는 3-3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붙여두지 않고 협공하는 것은 예를 들어 뭐 높게 가거나요. 아니면 이 정도를 예상할 수 있겠죠. 그때 그것은 바로 흑이 뭔가 귀를 붙여서 수단을 구하기 때문에요. 끊을 수도 있겠고요. 네. 타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백은 이렇게 받아두거나요. 아니면 붙여서 교환을 한 다음에 공격적으로 드는 것이 보통의 진행입니다. 오히려 백이 가만히 받았을 때가 천여우의 구단은 어떻게 응수할지 궁금한데요. 네. 글쎄요. 교환 자체가 일단 지금 상태로 봐서는 득일 것 같지는 않은데요. 천하의 구단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진행을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이지원 7단도 일단 평범한 수가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 AI의 참고도는 귀를 드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를 이어가는 거네요. 아, 같이 공격적으로 네. 가나요? 일단 참신합니다. 여기에서 뭔가 하지 않고요. 이곳으로 바로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이 한 칸을 띄고요. 백도 한 칸으로 모양을 잡고 두 칸으로 벌리고 여기를 둡니다. 뭔가 흐름은 알겠는데요. 이런 식의 참고도를 그리고 있는데요. 글쎄요. 여기를 움직이고 난 다음에 다시 귀로 향하네요. 약간 어렵긴 합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되면 승률 예측은 흑이 약간이라도 좀 높거든요. 한 53 정도가 나와요. 네.
움직여 놓고 좌상을 다시 간다면 바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 움직여 두고서 계속 두 개 마련이잖아요. 근데 또 움직인 다음에 또 귀를 가네요. 네, 또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모양을 잡고요. 두 칸을 벌렸을 때 귀를 두지 않고 그냥 한 칸을 중앙으로 차분하게 띄워두네요. 아, 상변을 노리고 있는 네, 건가요? 사실 이런 수도 정말 두기 어려운 수예요. 근데 막상 놓이고 보니까 그렇게 나쁜 수는 아니죠. 상당히 두텁네요. 그리고 양걸침하고 붙일 때 3, 3을 들어가는 진행이네요. 어쨌든 계속 움직이는 걸 추천하네요. 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백이 움직인 놀들이 그래도 좀 두터워졌죠. 한 칸으로 인해서요. 그리고 다음에 이곳에 치중 가는 뒷맛, 그리고 여기를 흑 넉 점을 협공해서 공격을 하는 것도 보고 있고요. 네, 이지현 구단의 선택은 아예 손을 돌립니다. 날일자도 좋은 자리죠. 기세의 응수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아예 흑이 사실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요. 하지 않고 이미 굳혀져 있는 자리에서 걸쳐갔으니까요. 백은 한 번 더 손을 뺄 여유는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기세 좋게 날일자로 응수했고요. 여기는 이제 3-3을 들어오든 붙여서 타결을 하든 흑이 두는 대로 자연스럽게 견디겠다는 뜻입니다. 글쎄요, 붙여서 타개하는 것은 지금 백이 협공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아까운 의미도 있고요. 3-3을 들어가는 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들어가고 막겠죠. 여기까지는 예상이 되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치받는 수와 느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느는 수를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텁게 두고요. 여기를 미는 자리가 좋긴 하지만 민 다음에 석점 두드리는 자리가 이미 모양 자체가 좀 저위라서 두고 싶지 않은 자리예요. 그러면 이 자리를 와야 되는데요. 막히면 선수가 막히면 아파요. 되죠. 받아야 됩니다. 네. 백이 두터움을 이용해서 여기를 움직이게 되면 이건 좀 강력합니다. 이 그림은 백이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3-3 들어가는 것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자, 이지연 7단은 걸쳐놓은 수를 악수로 만들고 싶었나 봅니다. 좌를 한 번 더 뒀고요. 그래도 들어갑니까? 그래도 들어간다는 것은 네. 밀고요. 근데 늘 때 여기 안 밀고 젖히나요? 젖히려고 드네요. 밀면요. 좀 전에 보여드린 변화로 여기를 늘어서 백이 할만합니다. 근데 이렇게 젖혀 있게 되면 걸쳐놓은 돌이 좀 다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먼저 젖혀 있기 때문에 네. 백이 이제는 치받아 주지 않고요. 여기를 눌러가서 이 형태는 백이 약간 두텁다라는 겁니다. 지금 천야오의 구단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눌러가겠죠. 네. 그러면 치받아 두고 막고 이 정도로 교환을 한 다음에 손을 돌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백은 일단 치받아 두면 다음에 기분 좋은 끝내기가 있는데요. 여기서요. 네. 치받아 두는 자리가 분명 좋은 자리긴 한데요. 치받아 두면 이제 흑이 여기를 막고요. 둘 때 한 칸 정도를 뛰어나오는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백의 이 모양도 이제는 글쎄요, 흙이 자연스럽게 돌이 오기 때문에요. 네. 모양이 키우기가 어려워요. 세력이라고 네. 보기 어렵네요. 그래서 한 수의 가치가 여기는 충분한 자리입니다. 역시 초반에는 약간 두텁게 가는 것 같더니 바로 실리를 차지합니다. 역시 이것이 천양호의 구단의 전형적인 스타일이죠. 이지현 7단이 여기서 고민을 하네요. 글쎄요, 여기는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침착합니다. 치받았습니다. 치받았어요. 바로 손이 나오죠? 네, 지금 막지 않고 바로 한 칸 뛰어갑니다. 그 자리가 좋은 자리거든요. 끊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지금 이지현 7단이 초반에 의외의 선택을 했습니다. 보통 흙이 한 칸 뛴 자리 그 아래로 호구를 하는 것이 두터운 자리인데요. 그것을 두지 않고 치받는 선택을 했네요. 물론 이것도 둘만은 합니다. 좌변이 좀 무너지기 때문에 글쎄 어떨까요? 예상을 좀 해볼까요? 붙이고 흙은 늘고요. 이 형태도 좀 오랜만에 보네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형태가 기본이잖아요. 이지현 7단이 이 선택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여기 간격도 벌리긴 벌려야 되는데요. 벌려도 흙이 자연스럽게 지키기 때문에요. 이곳에서는 흙이 약간이라도 포인트를 올린 것 같습니다. 고심 끝에 치받았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붙이는 자리를 안 두게 되면요. 여기는 당장 끊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아귀 축머리가 있죠. 축이 안 되면 백이 괴롭죠. 그 때문에 붙여가지고 이거 끊는 것을 방비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요. 이렇게 지키기에는 좀 모양 자체가 중복이니까요. 날을 짜러 왔을 때 흙이 좀 획마가 가볍죠. 네. 붙이고 늘 때 밀어가는 것이 모양의 기세이긴 한데요. 젖혀가면 바로 또 끊어가고요. 이 전투가 어떻게 되는지 어렵습니다. 일견 보기에는 할만할 것 같죠. 흙이 버리는 건 너무 큰가요? 뻗고 버리면? 이런 식으로요. 네. 일단은 그래도 한 15집 정도를 버리면서 갔기 때문에 잡으면 백이 할만할 것 같아요. 흙은 늡니다. 이때 이지현 7단도 밀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거나 이렇게 두면 무난하긴 합니다. 근데 왠지 좀 기세에서 뒤처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밀어가는 수가 어떨지. 밀 때 흙이 늘어만 주면 교환이 득인 건가요? 계속 밀어가는 거죠. 이미 한번 밀었으니까 계속 밀어야 될 것 같아요. 흙한테 밀리면
워낙 또 아프거든요. 계속 밀고요. 시원시원하게 중앙을 두는 것이 그래도 지금의 배석에서는 괜찮아 보입니다. 여기가 또 뒷문이 또 열려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막혀 있으면 벌리는 자세가 괜찮아요. 근데 막혀 있지 않기 때문에요. 두 곳을 다 흙이 둘 수는 없거든요. 날일자 중앙에 저로점을 차지했기 때문에 흙이 늘어만 준다면 이 진행이 백으로서는 좀 더 활발해 보입니다. 이지연 7단은 바둑을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뭔가 좀 기세를 중시하고 시원시원하게 두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네. 글쎄요, 그냥 침착하게 참는 것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세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지연 7단이 무난하게 일단락할 수 있었던 그런 모양에서 또 모양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평범하게 두어갈지 아니면 기세를 보여줄지 2018 삼성화재배 예선 준결승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보여드립니다. 2층 예선 대국장에서 대국을 하고 있는 선수들인데요. 구리 선수도 지금 예선 준결승까지 올라갔고 그 옆에 렌샤오 구단이 보이죠? 박영훈 구단의 모습도 지나갔고요. 이제 인원이 많이 압축이 됐기 때문에 모두 한 자리에서 경합을 벌일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최정 구단의 모습. 그리고 이번에 박태희 선수도 참 루민취한 가오싱 중국의 강한 선수들을 많이 꺾고 올라와 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영주 선수가 또 어제 루이나이웨이 선수를 물리쳤고요. 위지영 선수하고 격돌을 하고 있죠. 자, 이지연 선수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자중했네요. 역시 들어가네요. 네. 이지연 7단은 늘러 갈 것 같았어요. 게다가 이렇게 튼튼할 수도 있나 싶을 정도로 두 칸을 벌렸고. 두 칸 벌리니까 흙은 당연히 지키죠. 네. 여기 오면 당연한 자리입니다. 두텁게 지켰고요. 그러자 다시 한번 좌에 손질을 하면서 전야오의 구단 착수할 차례입니다. 네, 여기를 넣으니까요. 네. 여기를 늘었죠. 그러니까 늘고요. 맞고 두 칸을 벌리고 잡고 여기는 이제 마무리가 됐으니까요. 가장 큰 자리를 붙여갔습니다. 이 균형을 좀 맞추면서 초반을 무난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이지연 7탄입니다. 늘게 되면 아마 두 칸을 견실하게 벌릴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느는 것이 이상하진 않은데요. 뭔가 좀 책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혼자 몰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이 두 칸의 자리가 원래 흑백 모두 두고 싶었던 자리인데요. 지금 백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붙이고 늘 때 벌렸으니까요. 뭔가 좀 이 그림은 아쉬워요. 그럼 발 빠르게 가려면 먼저 벌려야 되나요? 네, 벌리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요. 벌리는 자리가 이렇게 다가갈 수도 있고요. 한 발 덜 갈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백은 좋은 자리인데요. 덜 가면 귀가 좀 더 견고해지고요. 지금은 근데 덜 가는 것이 낫겠네요. 굳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워낙 두터운 자리에 가까이 가 있는 거니까요. 바로 들어오는 것만 생기죠. 이렇게 두고 백이 눌러갈 때요. 벌리나요? 네, 이 정도로 벌리는 것이 가장 무난한 흙의 착상입니다. 그리고 이 진행으로 뭐 흙이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위로 두텁게 막히는 것이 싫다면 느는 것은 좀 무겁고요. 여기를 하나 젖혀보는 것도 이제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막아주면 속수지만 하나 하는 거죠. 그래서 교환을 하고 바짝 다가가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눌러가는 것을 피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두면 단수가 되니까요. 이거는 빵따냄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흙의 실리가 좋죠. 네. 한 수로 제압이 잘 안 되네요. 네, 물론 이 교환 자체는 악수지만 제압을 피했고요. 그 다음에 뭐 한 칸 뛰게 되면 넘어가는 것도 남아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백은 아예 또 손을 돌릴 가능성이 많아요. 이 교환이 되면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젖혔을 때 백이 귀를 막는 것도 있고 위로 막아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흙은 하나 치받아 두고요. 귀를 넣는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끊는 쪽을 또 잡습니다. 이곳을 끊으면 이곳을 잡고 두 점을 포기하고요. 네. 빵따냄이 물론 두텁지만 귀에서 선수로 살았죠. 역시 끊는 쪽을 잡습니다. 이런 진행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귀가 약간의 뒷맛은 또 남아있고요. 흙은 붙여서 이렇게 막아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진행을 선택합니다. 네. 흙이 약간 엷어 보이긴 하네요. 근데 이 진행은 다 둘 수 있다고 보면 네. 천여회 구단의 입맛에 맞는 잠고도는 뭐가 될까요? 글쎄요. 이렇게 젖히면 눌러갈 가능성이 많네요. 백이요. 생각보다는 이 진행이 신통치는 않거든요. 그러면 천야후회 구단이라면 그냥 무난하게 벌리고요. 둘 때 여기를 두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야후회 구단과 기풍과 어울리기도 네. 하고요. 천여회 구단이 지금까지의 소개는 한국의 박정환, 신지석 선수를 꺾을 수 있는 강한 상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어떤 선수에게도 질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천야후회 구단이 이렇게 물론 이지현 7단은 당연히 이길 수 있는 레벨의 선수고요. 작년에는 월드조에 참가하는 그런 유럽 선수에게도 한번 네. 패배를 당한 적이 있죠. 지금 그 선수가 이번 월드조에도 참가를 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때도 엄청난 이변이었고요. 네. 그리고 한국의 안정기 선수가 예전에 프로가 되기 전에도요. 아마추어 신분으로 천야후회 구단을 이긴 적이 있습니다. 올해 LG배 예선에서는 한국의 이춘규 선수에게 발목을 잡힌 바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니까 잘 잡히네요. 확실히 천야후회 구단은 그런 기쁨과 좀 승패가 많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엄청난 강자가 아니더라도 한 번씩 발목을 잡히곤 합니다. 근데 박정환 구단하고 신진서 구단하고 봤을 때는 왜 이렇게 잘 두는지 모르겠어요. 바짝 갑니다. 여기까지 왔다는 건 백이 뒀을 때 그곳을 계속 두겠다는 뜻인 건가요? 아닌 것 같아요. 예. 받으면요. 네. 어차피 변으로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곳이 이제 두 칸의 특수성인데요. 여기가 귀가 단단하게 있다면 이 수는 변의 침투 때문에 한 발 덜 가는 것이 맞는데요. 이 두 칸이요. 한 발 덜 가는 형태가 돼도 여기가 완벽한 집이 아니에요. 이런 자리를 들어가고 이렇게 붙여도 잡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천자회 구단은 어차피 덜 벌려도 귀가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다. 그렇다면 한 칸이라도 더 가서요. 예를 들어 귀를 살릴 때에는요. 백이요. 이런 진행이 된다고 보면 여기는 한 발 더 가 있는 게 무조건 낫죠. 두터우니까요. 그리고 또 들어왔을 때도요. 들어오는 거 싫잖아요. 네. 지키나요? 귀를 지킬 수도 있어요. 한 칸 더 가서 변을 들어오게 한 다음에 귀를 지키는 거죠. 조금 어렵긴 하지만 나름 일리 있는 수법 같아요. 네. 그리고 붙여갈 수도 있고요. 어차피 여기는 덜 가도 귀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많이 간다고 해서 더 많이 깨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지키고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어차피 둘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최대로 벌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좋은 자리거든요. 근데 바짝 다가 있을 때 장점은 3-3을 또 침투하면요. 이런 식으로 또 받아야 돼요. 여기를 막으면 또 치받고 넘어가게 되면 여기가 가까워져 있어서 여기 넘어가는 것도 양쪽이 다 가능합니다. 네. 그런 장점도 있고요. 아, 바로 들어갑니까? 네, 그래서 먼저 물어봅니다. 응징을 하네요. 네. 이것도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요. 하나를 지키고서 들어가게 되면 흙이 가볍게 처리해요. 근데 하나를 안 지키고 들어가게 되면 가볍게 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뭐 아까 이곳을 늘고 넘어가는 형태가 나오면요. 아, 이런 불필요하네요. 여기가 물론 한 수의 가치는 있겠지만 네. 그래도 다른 자리를 두겠죠. 여기보다는요. 그렇죠. 다른 곳에 한 네. 수가 있는 것이 낫겠죠. 그래서 흑도를 좀 가볍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타이밍에 들어가면요. 일단 타이밍상은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여기서 뭔가 좀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흙도 같이 움직이나요? 늘어서요. 네. 이러면 확실히 시끄러울 순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되면 서로 좀 어렵게 되는 건데요. 네. 뛰어나가겠죠. 여기서도 뭐 뛰면 또 뛰고요. 어렵습니다. 이렇게 늘어가면 더 어려워지는 거고요. 여기서 입구자 정도로. 입구자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막상 이렇게 다 눌러가고 차단을 하게 되면 이 그림도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강력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흙도 어렵지만요. 상대도 어려운 거예요. 네. 상대도 막상 이렇게 좀 만나쁘게 두네. 근데 둘 자리는 만만치 않아요. 일단 덮어서 탈출이 안 되면 답답한 거죠? 네. 단순히 붙여가는 것은 좀 싱거운 느낌이 있어요. 백을 넘겨주게 되면 백의 주문입니다. 근데도 그렇게 가네요. 여기를 붙이면 이제 단순히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이 상황에서 여기를 붙여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곳에 이제 백이 붙여가는 거죠. 젖히면 이 젖히는 교환을 하나 하고요. 네. 보통은 있는 건데요. 그렇죠. 있는 타이밍에 백이 치받지 않고 젖혀 나옵니다. 끊으면 이곳을 뚫고 나와서 아, 한 점을 끊어야 되는데 걸리나요?
이렇게 되면 네. 백이 성공이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붙여보는 타이밍도 지금 상황에서는 생각해 볼 만합니다. 아마 이지연 7단도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 타이밍이라는 것은 뭐 누구보다 잘 알 텐데요. 치 받으면 단순히 이렇게 해서 넘어가겠지만 뭐 있고요. 또 맞게 되면 흙 모양도 좋거든요. 이 그림은 백이 좀 싱거워 보이네요. 뭔가 좀 하고 싶습니다. 더 들어가면 안 이어주나요? 이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고 그 다음에 근데 그 다음에 이 수는 좀 한 번 당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막을 것 같아요. 맞고요. 네. 둘 때 있고 넘어가면 그때 맞겠네요. 백이 좀 더 들어오긴 했지만 어차피 흙이 좀 두텁습니다. 오! 와. 모르면 손빼 안 가요. 한창 하변을 두다가 갑자기 손을 뺍니다. 그걸 어떤 교환만 해두고 고길 둡니까? 하변 너무 받고 싶게 생겼는데 오히려 유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야, 이거 참 의외네요. 이 상황에서 네. AI는 이수를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나오진 않았지만 여기를 받으면 이 자리가 좋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를 다가오고요. 여기를 들어간 다음에 여기를 한 칸 띄는 참고도를 내다보고 있거든요. 근데 손을 빼는 거는 비슷한데 이지연 7단은 아예 방향 자체가 다르죠. 흙 우변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두터워 보이는데요. 귀에 맛 없나요? 뭐 아직까지는 붙이고서 끊게 되면 뒷맛 자체는 있는데요. 당장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니까요. 여기를 뭔가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정리 네. 안 하면 흙이 한 칸으로 오는 것이 백의 안형도 뺏으면서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귀에 뒷맛을 노리기는 좀 어렵죠. 이 한 점이 안정을 하는 것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 그러려면 이런 자리를 둬야 되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귀는 흙이 지키게 되는 겁니다. 하변도 급해 보이는데요. 글쎄요. 지연 7단이 이 교환을 하나 하고 두는 것은 이 자세가 워낙 좋아서요. 찬성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 건 있네요. 네. 여기가 워낙 두터우니까요. 이곳이 물론 좋은 자리긴 하지만 흙이 늘었을 때 뭐 젖혀 있거나 해서 가볍게 처리하는 것은 가능해요. 이미 두터워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여기를 차지하고 여기를 둘 때 네. 가볍게 처리하고 뭐 두 칸으로 벌려서 좀 뭔가 백도 발은 빠르죠. 그래도 이 진행은 흙이 약간이라도
붙어 보입니다. 네, 이 장면에서 AI는 이곳을 흙이 지키고요. 흙은 이 자리에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고 치받고 다가오고요. 여기를 붙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뭐가 있나요? 젖히고 여기까지 예상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인 것 같은데. 네. 이건 저보고 알아서 하라는 얘기네요. 막으면 입구자인가요? 근데 입구자 늘어도 여기를 근데 좀 가볍게 처리합니까? 그럼 두 점을 잡는 건 가능한데요. 백도 귀에서 사는 것이 쉬워지죠. 글쎄요. 여기를 붙여가는 것 어렵습니다. 이전 7단도 거기를 눌러갔고요. 흙이 물론 지금 AI 참고도가 보여준 것처럼 여기도 큰 자리인데요. 네, 예, 여기를 갈 것 같아요. 여기는 정말 가고 싶은 자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하 흙집으로 봐줘야겠죠? 네, 여기는 지금 한번 붙여볼 수는 있어요. 네, 지금 붙여갑니다. 이 타이밍에 붙여야 돼요. 더 두터워지기 전에 지금 붙여야지만 흑한테 좀 응수하기가 껄끄럽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늘려주게 되면 이러면 좀 생기네요. 뒷맛이 좀 있어요. 패를 노리는 거죠. 젖히게 되면 최소한 여기 젖히는 건 선수가 됩니다. 그래서 단수나 이곳 단수를 해야 되는데요. 활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활용해도 큰 겁니다. 이제 여기 붙이는 게 확실해지거든요. 이런 거는 요 하나 되는 것만으로도 이곳에 털을 잡을 때 백이 아주 쉬워지죠. 그래서 흙은 활용당하기가 싫으니까요. 최대한 버티고 싶을 겁니다. 아래로 늘을 수도 있을까요? 아래로 늘게 되면 그래도 좀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한 칸을 띄워도요. 이거는 막아도 젖히면 너무 욕심부리면 다 뺏길 수도 있겠어요, 알맹이? 네, 이런 형태가 나오는 순간에 잘 안 잡힐 것 같거든요. 네, 여기를 젖히는 것은 또 젖혀서요. 이렇게 버티나요? 최강수입니다. 흙이 이렇게 젖히는 것이요. 흙이 쥐가 워낙 두텁기 때문에 귀로 젖혀서 버티고 싶은 자리이긴 합니다. 이지연 7단은 하변 두텁게 만들어주긴 했지만 어쨌든 흙이 한 수를 더 둔 곳이니까요. 우하기까지 활용하면서 중복 모양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AI가 그리는 참고도는 늘고요. 이곳을 하나, 여기서 여기를 두네요. 하나 밖에 하고서 계속 크게 보고 있네요. 네, 이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칸을 띱니다. 이건 저랑 생각이 비슷하네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까지인데요. 넘어가야 되죠. 근데 이 자체로 뒷맛이 고약합니다. 여기서는 밀고 나가겠죠. 어려울까요? 패 정도 나오는 형태 같아요.
여기 끝난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뭔가 완벽하게 막기는 좀 어렵거든요. 늘면 최소한 이 정도는 선수할 수 있는 모양이긴 합니다. 입구가 좀 열립니다. 이렇게만 해두고서 또 손을 돌릴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여기도 크게 다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가볍게 활용하고서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해서 여기를 돌보는 거죠. 계속 뭔가 이곳은 맛으로 남겨두고요. 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저라면 젖혀갈 것 같아요. 베니키스터는 저요? 네. 저 어디 둘 나름 것 같으세요? 이 선으로 느는 거 얘기했는데 아, 안 이거- 된다고 하셔서 이거 그 이후로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었는데요. 이거 원래 두실 거예요, 이렇게? 여기 두려고 하신 거예요? 이 붙인 수 주위에 둘 수 있는 모든 수들을 지금 천야오의 구단은 대입해 보고 있을 텐데요. 네, 어떻게든 활용당하지 않으려는 천야오의 구단입니다. 과연 어떤 응수를 보여줄까요? 바깥으로 젖힌 것 같죠? 네. 네. 역시 좀 안정적으로 둡니다. 근데 그 교환을 하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 교환하게 되면 여기죠. 지금 이렇게 젖혔잖아요. 네. 지금 타이밍에서 물어보면요. 여기를 막을 수는 없어요. 단수 한 방이 아프니까요. 그럼 이어야 되는데 단수되고 늘 때 사는 맛이 생기죠. 네. 근데 지금 이 교환을 하나 했거든요. 늘고요. 여기서 젖히는 것은 반발을 합니다. 일단 맞고요. 둘 때 여기를 안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늘어서. 따내면 이 호구 자세가 정말 좋습니다. 안에서 살기도 어렵네요. 안에서는 아예 못 살고요. 네. 젖혀가는 뒷맛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는 밀어갔을 때 나가는 것은 끊어서 이 수상전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버티면 젖혀갑니다. 이렇게 버티면 글쎄요. 이지연 7단이 활용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흙이 호구로 막았을 때 귀에 별맛이 없으면 우변도 좀 악영향이 있는데요. 이왕 집을 지어주는 거였으면 그냥 깔끔하게요. 네. 젖혔을 때 이 교환하고요. 단수해야 되거든요. 단수까지 하고요. 아낌없이 한 다음에 붙이는 것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느는 자세는 일단은 안 나와요. 늘면 호구가 좋거든요. 막을 때 이렇게 전개를 하면 백이 털을 잘 잡았습니다. 활용이 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지연 7단은 안 해놓고 둬도 흙이 위로 늘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 네, 지금 이 수는 상당히 네. 위험한 수입니다. 이렇게 두고서 끊을 때 느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늘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정말 초강수입니다. 끊을 때 늘어요. 따내면 치받고요. 사실 이렇게 둬도 이지연 7단이 좀 이상합니다. 네. 어떻게 두려고 하죠? 여기서 단수를 해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러면 단수할 때 반발하기가 좀 어려워요. 따냈을 때 돌이 여기 있으니까요. 다시 뒤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거는 치받아서 중앙으로의 탈출이 어느 정도는 가능해집니다. 전혀의 구단도 반상에 무조건 바짝 반발이에요. 다가섰습니다. 그쪽에 잠시 손이 갔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늘어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건 좀 이상합니다. 이지연 7단이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했어요. 이걸 두고서 젖히니까 이젠 당연히 반발이 들어오죠. 원래 이 교환이 없으면요. 이렇게 반발할 수가 없습니다. 위로 끊었을 때 늘어야 되는데 당장 따내면 올라간 그 다음에 돌이 없네요. 올려야 되거든요. 네. 백돌이 여기 있으니까 좀 이상하죠. 글쎄요. 좀 이상한데요. 3-3에 붙인 것까지는 좋았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둬야 됩니까? 너무 좁은 곳이라 네. 둘만한데도 몇 군데 없어요. 변에서 털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이미 이렇게 두는 것은요. 흙돌이 와 있기 때문에 당장 들어가고서 넘어가기만 해도 뿌리를 뽑히죠. 네. 안에서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지금 AI는 여기를 두라고 여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두고 싶나 봅니다. 한번 둬야겠어요. 여기 너무 좋아하니까요. 다가오고요. 네. 그때 붙여갑니다. 교환을 시켜두고서 한 칸을 뛰고요. 퇴로를 차단할 때 붙이고 늘 때 한 칸. 이렇게 타개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붙여가고요. 근데 백이 좀 답답해 보이거든요. 두 칸으로 벌렸습니다. 두 칸으로 벌린 것은 어차피 아래로 가도 뒷면이 열려 있으니까요. 두 칸을 벌린 건데요. 이거 보시면요. 자체로 열려 있어요. 이곳과 이곳이 열려 있죠. 양쪽이 열려 있기 때문에 흙은 안 들어가도 됩니다. 나중에 공격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위로 놀러가면 되겠죠. 이지연 7단의 이 교환은 좀 아쉽습니다. 뒷맛이 남아있나요? 끊으면 늘어서 따내면 치받고요. 뒷맛도 이렇게요. 이렇게 두면 흙이 중앙을 두는 것은 이 한 집을 내는 순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치중을 가야 되고요. 여기가 선수로 늦게 되면 살죠. 잡으러 네. 와야 되고 탈출이 가능한가? 나가는 것이 좀 남아 있네요. 네. 근데 지금 당장은 이 백석점이 약하기 때문에요. 쉽지 않은데요. 백석점 자체가 좀 두터워지면 여기 뒷맛이 약간 남아 있네요. 네. 거기 뒷맛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거기가 없으면 사실 이 결과는 말이 안 돼요.
그렇죠. 한 수를 드린 거니까요. 천야회 구단이 네. 3-3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맞게 되면 치받고 넘어가는 수가 바로 생기고요. 여기를 받게 되면 당장 뭐 사는 것은 없겠지만 여기 다가왔을 때가 그래도 차후에 뭐 뒷맛을 노릴 수 있겠죠. 뒷맛이란 이런 데를 하나 붙이고요. 늘었을 때 여기 날일자가 좀 있습니다. 안에서는 못 사는데요. 네, 이거는 네. 단순히 그냥 뒷맛만 보는 겁니다. 막았을 때 뭔가 잡으러 오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요. 그럼 백도 안에서는 네. 잡으러 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를 끊었을 때가 이 모양 자체가 이수로 인해서 받아야 비워야 되거든요. 되고요. 그러면 여기가 하나 생깁니다. 절묘하네요. 자, 어딜 받아도 뒷맛은 감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흙이 변으로 가기 전에 네. 일단 백의 의중을 물어본 겁니다. 저렇게 응수타진을 했을 때 받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렇죠. 흙은 그렇게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백은 내 집인 거잖아요. 네. 백도를 이렇게 많이 투자를 했는데도 역시 네. 3-3은 좀 약점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봤죠. 근데 이제 바로 다가올 겁니다. 왜냐하면 흙이 여기를 지금 두고 싶거든요. 다가왔을 때 이 교환은 분명 득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도 선수되면요. 안에서 물론 뒷맛도 있지만 이런 자리가 선수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날일자는 항상 막아야 되고요. 이건 여기도 막아야 되죠. 네, 오히려 백이 끊기니까요. 갇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가 네. 하나가 더 선수가 된다는 의미는 백이 들어오거나요. 여기를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런 데를 짚어갔을 때 뒷맛이 있으니까 백이 함부로 오기가 좀 어렵죠. 네. 반발하고 싶은데요. 여기서도 이렇게 받고 싶진 않은데요. 이렇게 받으면 다음 수가 워낙 보여서요. 백이 먼저 벌릴까요? 여기 벌리죠 뭐. 이 자리 정말 좋은 자리인데요. 네. 귀에서 좀 살려주더라도요. 지금은 선수 처리하고요. 벌린 다음에 여기 차단도 남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씹어서 넘어가게 하고서 중앙을 좀 키우는 것도 있고요. 지금은 변으로 벌리고 싶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런데 이지현 7단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면서요. 안 좋아? 지금까지. 네. 네. 여기서는 참지 않았습니다. 지금 천야회 구단이 약간 과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이렇게 빠져나갈 틈을 줘야 되죠. 이건 뭐 둘 자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받으면 다른 곳에 네, 몰려 있었으니까요. 여기가 아프고요. 네. 여기 막으면 뒷맛이 있고요.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점잖은 이지현 7단도 반발을 하잖아요. 좋은 자리입니다. 오늘 바둑에서 AI가 계속 외치던 그 자리를 네. 이지현 7단이 결국 뒀습니다. 자, 어쨌든 흙도 체면이 있으니까 귀를 계속 갈 텐데요. 이제 귀 살아야죠. 네. 예. 귀 안 살면 변만 백한테 먼저 당한 거니까요. 이상합니다. 지금 두 선수의 정보가 간단히 나오고 있습니다. 대회 성적은 삼성화재배에 출전하면서 거둔 통산 전적인 거고요. 네, 천야회 구단도 벌써 이제 30입니다. 나이가요.
그렇죠. 이제는 중국을 끌고 있는 이 중국 선수단 쪽에서는 나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10대 때 세계대회 LG배 준우승을 한 기억이 뭐 엊그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진 않은데요. 벌써 30, 한국의 김지석 구단과 동갑이고요. 일본의 이야마 유타 구단도 89년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일찍 두각을 나타낸 선수입니다. 워낙 빠르니까요. 이지원 7단이 3살밖에 안 어린데 입단 연도가 10년 차이가 나요. 빠르죠. 네. 입단이 천야회 구단이 한국 나이로 12살 때 한 겁니다. 근데 엄청 빠른 건데요. 중국의 정상급 기사들은 이 정도의 나이에 합니다. 그럼 네. 대체 바둑 입문 시기가 몇 살인 건가요? 글쎄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더 빠른 거겠죠. 예, 분명 뭐 학교 들어가기 전에 배울 텐데. 그런 것 같아요. 한 한 뭐 5살, 5살, 6살 때 시작하지 않을까요? 네. 예. 그래서 정상급 기사들을 보면요. 초등학교 때 입단이 많아요. 한국으로 보면요. 이렇게 12살, 13살 입단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두고요. 교환을 한 다음에 이렇게 되면 가장 좋은데요. 지금 AI 참고도는 이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단순히 붙여서 두는 것과 비교했을 때 흙이 득봤죠. 집으로 좀 더 네. 깼죠. 여기 끊는 자리도 생겼고요. 이렇게 교환하고 차단하는 것을 보고 있네요. 일단 이지현 7단이 기세 좋게 손을 돌려서 변으로 향하니까요. 천야의 구단도 약간 멈칫한 거죠. 이거 당연히 받아줄 줄 알았는데 안 받아주네. 이거 지금 멈칫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수인데요. 천야의 구단 머릿속에 손 빼는 것은 없을 수도 있었겠어요. 또 두고 나서 보일 때도 있잖아요. 네. 흙은 날일자로 살릴 수 있으면 날일자가 정수네요. 막으면 선수하고 살고요. 여기를 나와서 붙이게 되면요. 이 타이밍에 단순히 받아주면 이 전체가 좀 위험합니다. 여기를 밀어도 이제는 막아버리나요? 잡으러 옵니다. 끊어도 늘고요. 여기를 계속 나와도 소용이 없어요. 자체에서는 이 상황이 되면 못 살아 있거든요. 흙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두고요. 붙일 때 흙이 여기를 먼저 한번 나와요. 막아주면 그땐 여기를 맞고요. 막고요. 늘 때 한 번 더 밀 수 있는 타이밍이 오니까요. 이건 삽니다. 예, 크게 살았죠. 네. 여기를 한번 먼저 찔러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붙였을 때 찌르면 늘면요. 그때 여기를 한번 더 나오고요. 막을 때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단수하고 따내고요. 여기를 따내고 다시 따내면 귀를 막게 되면 네. 여기가 옥집에 들어갈 수 없는 형태라서요. 지켜도 여기를 밀고 살 수 있습니다. 네, 깔끔하게 살았죠. 그러면 날일자가 최선이네요. 네, 날일자를 해도 네. 백이 막지 않고 반발하면 찔러서 타개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 형태가요. 백이 주위가 엄청 두터우면요. 뭐 이런 식으로 두고 나올 때 한 점을 잡고 잡으러 올 수는 있는데요. 지금은 아예 그런 두터움이 없죠. 그래서 붙이거나 늘어서 나오면 타개는 가능합니다.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손이 바로 안 나오잖아요. 변으로 가는 지금 백의 진행을 생각을 했다라면 흑의 이 날일자는 금방 나왔을 겁니다. 네, 네. 지금 좀 생각을 한 다음에 날일자 착수를 했고요. 백이 위로 막으면 네, 위로 막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위로 막았을 때 이제 붙여가나요? 늘어주면 네. 막아서 이 그림은 어차피 흑이 사는 것은 똑같지만 지금 그 진행이 되네요. 두터워졌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이 진행을 먼저 한번 따라가 볼까요? 지금 붙였어요. 이렇게 되면 아까 찌른다고 하셨고요. 흑은 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를 먼저 둘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먼저 찔러보는 거예요. 여기를 두고 막을 때 여기를 찌르는 것도 가능합니다. 늘면. 근데 여기는 사실 큰 악수가 아니에요. 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필요한 수거든요. 그래서 교환 자체를 아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잡지 못하는데도 이지원 7단은 집으로 이게 낫다는 건가요? 글쎄요. 집으로 낫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변에서 깨지기 때문에요. 변에서 두 번 흑이 밀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실리로는 지금 반발을 할 생각입니까? 변신을 합니다. 이렇게도요? 위에 느는 것까지 선수가 되기 때문에 공격이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러면 좌변에 벌린 것도 좀 의미가 퇴색이 됩니다. 네, 뭐 하나 지켜두고 네. 같이 동행을 하겠다라는 뜻인데요. 그래도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겠네요. 공격이 된다고 보는 거죠. 이 공격 자체는 네. 안 될 겁니다. 근데 흐름이 추격하는 것이 나오면요. 여기를 젖히는 것이 강력할 타이밍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백이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지연 7단은 이 백은 두텁고요. 흑이 좀 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안에서 살려주는 것보다는 밖으로 그냥 나가게 해서 내쫓아서 네, 주도권은 잡을 수 있겠습니다. 실리도 좀 차지했고요. 네. 조금이라도 괴롭힐 수 있다면 어쨌든 우변에도 응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좀 진행을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 반발의 형태 자체가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오늘은 그 예선 중에서 한중전이 재밌는 판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대되는 판이 박진솔 선수하고 어제 윤준상 선수한테 이겼던 장희페이 네. 구단이 맞붙게 되고요. 이 대결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영구 선수하고 이링타오, 중국의 신예죠. 또 한승주 선수하고 렌샤오 구단이 맞붙습니다. 한승주 구단의 요즘에 컨디션이 상당히 좋거든요. 괜찮아요. 그래서 렌샤오 구단이 워낙 요즘에 잘 두긴 하지만 한승주 구단의 승리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붙여서 아예 그냥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안에서 좀 빠르게 삶을 도모합니다. 네. 늘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한 집은 확실하게 났고요. 백의 안영도 조금 뺏었습니다. 네. 아주 실전적인 수입니다. 실리에 민감하고요. 어제 이창호 구단은 아쉽게 탈락을 했던데요. 네. 중국 랭킹 17인 신인왕 출신이죠. 타오신란 네. 선수한테 아쉽게 패했습니다. 그 대국이 끝난 다음에 저는 멀리서 잠깐 봤는데요. 타오신란 선수가 상당히 복귀에 뭐라 그럴까요? 복귀를 좀 열의 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멀리서 봤을 때는 결과를 모르고요. 네. 타오신나 선수가 진 줄 알았어요. 뭔가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하나라도 더 물어보고 의견을 구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보통은 진 쪽이 그렇게 하는 분위기가 많기도 하죠. 네. 그래서 대국이 끝나면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승자는 좀 기다려주고 네. 이제 처음 복귀를 패자가 시작하게 되는데요.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타오신난 선수가 이창호 구단을 많이 좋아했거나 존경하는 기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많은 기사가 이창호 구단을 존경하지만요. 지금 보면 이렇게 많은 판이 2층 예선 대국장에서 펼쳐지고 있는데도 구경하는 판은 몇 판 없어요. 네. 이창호 구단 쪽으로 많이 몰린다든지. 그렇죠. 아무래도 관심이 가는 판이 분명 그 수많은 판에서도 네. 딱 눈에 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타오신난 선수도 승부는 이겼지만 좀 많은 것을 물어보고 그 이창호 구단의 의견을 듣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지현 7단은 바로 드디어 물어봤어요? 네, 실행에 옮겼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바로 물어봅니까? 지금 그 수죠. 이 호구가 호구 쪽으로 있어요. 갔어요. 제가 아까 이수가 분명히 뒷맛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살 수만 있으면 이 위에 네. 백석점이 엷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두터워져야지 가능할 것으로 봤는데요. 타이밍이 좀 빠르게 들어옵니다. 이 수는 결행을 하면 계속 가야 돼요. 그렇죠. 가다 말면 계속 손해입니다. 이거는 다 보태준 수라서 일단 여기는 둬야 돼요. 네, 흙이 중요한 건데요. 우병과 어떻게 엮어갈까요? 이렇게 두면요. 네, 흙이 판단을 하겠죠. 바로 잡으러 가서 백을 나오게 한 다음에요. 양동작전을 하느냐 아니면 이 타이밍에 그냥 여기를 뭔가 예를 들어 눌러가거나 해서 압박을 하느냐. 그래서 살려주더라도 여기 압박하고요. 다른 데 또 손을 돌리는 거죠. 두 가지 작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예 그런 것도 하지 않고 네. 이렇게 해도 팬 건가요? 네. 패맛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계속 말씀드리지만 백이 패 맛을 남겼지만 이상한 겁니다. 살아있는 맛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모양 보시면요. 흙이 관통을 했어요. 이 형태가. 이거는 자세가 엷어서요. 네, 얇습니다. 바둑의 전체적인 형태 자체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국한해서는 백이 좀 신통치 않았고요. 형세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흙집이 패를 반 정도로 본다면 서른집이 좀 약합니다. 흙집은 45집 정도로 보고요. 백은
네, 지금 백은 박정가가 30집 정도 봐야 될까요? 30집도 사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집으로는 차이가 좀 나거든요. 네. 백이 두텁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네. 근데 지금 AI는 오히려 이지연 7단에 약간이라도 점수를 더 주고 있습니다. 저는 흙이 좋아 보입니다. 배윤진 캐스터는 또 선택을 흙이 집이 많다고 네. 하니까 솔깃하네요. 제가요? 네. 그리고 우변 3점도 흙이 대략 그 근처에 하나 씌워놓으면 전체가 휘청거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흙인가요? 네. 네. 저랑 한 배를 타셨군요. 그래도 백이 이제 이 대국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자면 어떤 쪽으로 끌고 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네. 이곳 차단을 통해서요. 그래도 뭔가 좀 두텀이나 집을 좀 얻어야 돼요. 흙이 아직 못 살았거든요. 여기도 차단하면 당연히 곤마고요. 뭔가 얻어내야 됩니다. 이곳에서 좀 성과를 못 거두면 이 바둑은 집으로 재미가 없어요. 좌변은 씌우면 그건 살려주는 것이 너무 싱거운가요? 안에서는 살기도 사실 만만치는 않거든요. 좌변 쪽이요. 좌변이요? 네. 백이 흙을 씌우면 이곳이요? 네. 이곳 어떻게 씌워야 되죠? 날짜. 이렇게요. 아니면 좀 너무 허술한가요? 그냥 여기는 네. 살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하고요. 좀 악수지만. 조금 뭐라 그럴까요? 방송 영어는 아니라서 이거 좀 하기가 좀 그런데 적당한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큰일 났네. 뭐 아무튼 좀 살 것 같아요. 네. 좀. 사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여기를 두지 않아도 나오는 것은 찝히기 때문에 중앙 돌파가 가능하거든요. 당장 우하의 패가 보이는데도 이지연 7단은 사는 곳을 바로 선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지연 7단이 좋아하는 흐름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지연 7단도 바둑은 두텁게 운영을 하지만 집 균형이 맞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잘 노는 선수입니다. 근데 지금은 집 균형이 살짝 안 맞아요. 집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의 입맛에 맞는 바둑은 아닙니다. 네, 지금 당장 뭔가 패를 통해서 살기도 그렇고요. 이건 뭐 한 번 더 네. 둬야지 사는 거니까요. 그리고 흙이 집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네, 팩감을 필사적으로 쓸 것 같지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건 좀 여유 있게 둘 것 네. 같아요. 다음 수가 어렵네요. 지금 신민준 8단과 양카이언 5단의 대결은 초반부터 신형이 등장을 네. 하면서요. 바둑판이 한 변화로 인해 4분의 1 이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초반부터 일어났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지연 7단의 대국을 보느라 잠시 잊고 있었는데요. 바로 옆에는 신민준 선수와 양카이온 선수가 대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전단을 풀어갑니다. 일단은 그곳을 네. 차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신민준 양카위원 5단의 대구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바둑은 조금 한참 전부터 봤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네. 워낙 초반부터 돌들이 격렬하게 부딪히면서 패싸움이 시작됐는데요. 네. 이제 바로 네, 지금 판이 여기서 신민준 엄청나게 선수의 대국인데요. 이거 뭐 뭐죠? 저는 처음 보는 변화인데요. 초반부터 한번 좀 뒤로 돌아가 볼까요? 어떻게 이런 네. 모양이 나왔는지 일단 궁금하긴 한데요.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네. 어려운 모양이 시작이 됐었었네요. 네, 여기까지는 네. 큰 문제는 없었고요. 이렇게 두 칸 높은 형태에서 씌워가니까요. 이 형태가 정말 어렵고요. 아직까지 이 변화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기사가 누구인지 정말 저는 궁금합니다. 다 알고 있는 기사가 있을까요? 기사는 없고 인공지능은 네. 알까요? 정말 어려워서요. 계속 연구가 되고 있고 기사들끼리요. 네. 미완성이라고 봐야 돼요. 이 한 칸 뛰는 수도 흙이요? 네. 그렇죠. 흑백 모두 한 칸 뛰는 수가 좀 특이하네요. 여기 한 칸과 이 한 칸 다 특이합니다. 그러자 날일자를 달렸고요. 이곳을 나왔고요. 제가 공부량이 좀 부족한가 봅니다. 저는 이 그 형태 자체를 오늘 처음 봤습니다. 흙의 한 칸은 본 것 같은데. 예, 흑이 한 칸을 봤는데요. 여기 이유는 밀어서 미는 변화를 처음 봤어요. 네. 그래서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실전을 따라가 네, 볼까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서로 못 살았다고 배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수순만 좀 예. 따라가 보겠습니다. 대국자들은 좀 알겠죠? 과연 그럴까요? 이 패를 받지 않고요. 네. 그냥 끊어서 바로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참 여기에 이 엄청난 자리가 하나 남아 있는데요. 이 자리가 지금 생략이 되고 있어요. 워낙 예, 네, 우하의 덩치가 커져서요. 기세 진행인데요. 바꿔치기로 일단락됐습니다. 네, 백은 2점을 네. 잡았고요. 요석입니다. 그리고 흑은 이 변을 다 차지했죠. 이 변의 집이요. 한 30집은 충분히 나는 30집 정도 네. 확보가 됐고요. 여기 형태에도 물론 집은 아니지만 두텁게 됐습니다. 그리고 흑의 이곳에 뭐 7점, 8점들이 거의 폐석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곳을 더 단수를 하게 되면 살릴 수 있는 여지는 생깁니다. 네. 글쎄요. 그러면 좌상은 서로 4수씩 뒀기 때문에 제외를 하면 우측의 흑 모양과 하변의 백 모양이 좀 대등해야 네. 호각이라는 건데요. 이 그림은 글쎄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인가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진짜 어렵네요. 왜냐하면 한 곳으로 집의 가기가요. 수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건 정말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네. 딱 모양을 봤을 때 첫 느낌은 백이 좀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변 쪽으로 흑이 먼저 온다면 오히려 흑이 둘 만한 거 아닙니까? 네, 흑이 집이 좀 커 보이는데요. 막는 게 언제든지 선수가 네. 되니까 어, 넉점은 혹시 패석이 되더라도
방금 걸쳐갔죠, 눈목자로. 네. 쪽에서는 금방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형태 자체는 예. 신형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역시 변으로 향했죠. 이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받게 되면 여기가 좀 고민이 돼요. 아깝 하면 나요? 좋아요. 네. 받아주면 좋아요. 근데 안 받아주고 아. 이런 데를 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두 텀이 두 점을 네. 잡아서 백은 걱정거리가 전혀 없어요. 붙여 넘어가면 이렇게요. 네. 이렇게 처리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될 것 같네요. 아래에서 도려내는 것은 그래도 두겠죠. 뭐 딴에서 넘어갈 순 있겠지만요. 나가는 자세가 어차피 나오니까요. 네, 흙은 이렇게 가볍게 좀 처리해야 됩니다. 네. 일단 여기를 흙이 먼저 선점하면요. 백이 막상 집 자체는 여기서 한 10집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흙은 이미 30집 확보에 여기도 여기도 충분히 있고요. 집이 날 가능성이 있고요. 예. 하나 더 지키게 되면 정말 더 큰 집이 납니다. 서로 어려운 전투가 한바탕 지나갔습니다. 네, 그 자리는 백도 급소죠. 단수 쳤을 때 백의 반발이 무섭다면 그냥 백이 두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뭐 한 화점 칸은 아래라든지? 예, 한 칸도 네. 근데 이제 들어갔을 때 안형이 좀 파고되거든요.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아요. 근데 이제 따내면 호구돼서 제일 좋죠. 근데 반발을 분명히 생각은 해야 돼요. 그래도 안 하기는 좀 지금 합니다. 반발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AI는 단순히 따내는 것 그리고 있고요. 네. 호구로 봤고요. 변을 전개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도 시작했네요. 판이 또 안 보이네요. 어제보단 조금 낫죠, 아직까지는. 네. 이제 다인페이보다는 네. 너무 많이 들어와서 거의 반 이상을 가렸어요. 그나마 네. 지금 상변 쪽 두고 있지 않으니까요. 네. 멈춘 건가요, 여기서? 네. 계속 돌을 놓기가 좀 민망하네요. 그래서 여기를 정리하게 됐을 때 지금 아직까지는 박빙으로 보는 것 같아요. 형세 자체를요. AI는. 흙이 약간 점수가 더 간 정도예요. 한 53 네. 정도요. 오늘 2대국이 끝나고 또 이 변화에 대해서 또 연구가 있겠네요. 네. 네. 선수들끼리 모여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것 같아요. 또 이제 끝나고 가면 이제 뭐 친한 선수들끼리 얘기하거든요. 신진서 구단이 가장 먼저 얘기하겠죠. 신민주 팔단 네. 이승패와 관계없이 끝나면 바로 4층 네. 훈련실로 가겠군요. 두 선수가 또 가장 네. 친하니까요. 이 변화에 대해서 분명 가장 먼저 얘기할 겁니다. 역시 반발하죠. 네. 허점 붙이는- 아래로 가는 것은 네. 그 자리로 붙이니까요. 아예 옆으로 갔어요. 이것도 넘어가면 다른 수단이 있는 건가요? 이제 백의 의도는요. 예. 이렇게 두면 한 번 늘어요.
그래서 이어서 넘어가긴 하지만 형태를 바꿔보면 백이 먼저 이 자리를 갔고요. 흑이 단순히 그냥 넘어간 겁니다. 원래 넘어가는 건 되거든요. 근데 이 결과가 되면 네. 백이 그 다음에 따냈을 때 조금 득이라는 판단이죠. 그러면 이제 흑이 또 반대로 급소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이 늘게 되면 위로 하나 눌러막아서 이 그림은 흑이 가장 잘 됐어요. 백이 뒤로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따내면 뭐 웃으면서 넘겨줄 수 있죠. 깔끔하게 완성을 했습니다. 그럼 백이 치받나요? 반발을 해야겠죠. 치받으면 넘어갈 수는 없는데요, 자체가. 근데 이렇게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따내도요. 완성이 됐죠. 네, 깔끔하게 살았거든요. 아예 지금은 최강으로 또 버팁니다. 신민준 8단의 바둑이 많이 사나워졌어요. 근데 힘이 워낙 좋고 수일기가 원래 강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최근에는 좀 빠르기까지 더해져서 전투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따낼 줄은 몰랐는데요. 백이 화점 정도 두면 갇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 자리가 급소죠. 안영의 급소입니다. 네. 그래서 넘어가는 것도 방비하고 있고요. 흑이 사는 것도 사라졌죠. 물론 패가 있지만 이거는 흑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칸 뛰면 또 막아가고요. 이곳에 봉쇄가 어떻게 되는지 봉쇄가 쉽진 않네요. 늘면 이어서요. 이 그림은 백이 좀 곤란하죠. 뒤로 칠 수도 없나요? 이렇게 하고서 들어가는 것은 일단은 한 점을 따내고 시작하기 때문에 득을 봤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들어가거든요. 예, 이거는 좀 흑도 득을 보고 시작해서 가볍게 둘 수가 있습니다. 신민준 8단은 여기를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네요. 자, 양카이원 5단은 어떻게든 흑도를 좀 누르면서 압박을 하려고 했는데요. 신민준 8단 같이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 차례 이 판은 폭풍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신민준 선수가 순순히 받아주지 않으면서 또 한 차례 승부처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변화가 나오게 될까요? 2018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예선 준결승전 2부에서 함께 하시죠.